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뭘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잘 동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뭐 익숙한 그림이죠. 뉴럴 네트워크인데 입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쭉 통과를 하다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웨이티드 썸 돼가지고 액티베이션 통과를 해서 그 다음 값을 내뱉잖아요. 요 들어오는 입력값인 거죠. 이 액티베이션 통과하기 그 직전에 그 입력값, 웨이티드 썸된 그 값을 좀 잘 좀 만져보자 이건데, 이 네트워크가 트레이닝 단계에 있을 때는 뭐 계속해서 다른 입력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어때요?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입력 값을 일단 랜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배치에 대해서 랜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 배치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2개다 그러면은 32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할 텐데, 그러면 이 32개에 대해서 요 값이 계속 달라지겠죠. 마치 랜덤 베리어블처럼. 그래서 그 값을 봤을 때 뭐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값은 좀 자주 나오고 요 값은 좀 덜 나오고, 가우시안 분포처럼 예를 들어서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동작 설명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미니 배치 크기가 32라고 했을 때 요거 한 노드에 대해서 이 입력값이 3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요. 그 값들을. 그거를 뮤b라고 합시다. 미니 배치 하나에 대해서 구한 거니까. 그리고 분산도 구해요. 여기서는 시그마 제곱 b. 그리고 노멀라이즈 합니다. 자, 여기서 xi가 바로 요 값들인 거죠. 이 32개의 값들. 그래서 i를 붙였어요. 1부터 32까지 있겠죠. 근데 그들의 평균으로 빼고 그들의 분산으로 나누면 얘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그런 분포로 따르게 됩니다. 그럼 가우시안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달라졌으니까 얘를 xi 햇으로 둡시다.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다시 또 곱해요.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합니다. 걔를 yi라고 할 거고,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결과 값이에요. 끝났어요. 자, 다시 미니 배치가 32개라고 했을 때 32개 데이터를 다 통과시켜봐요. 그리고 봤을 때 여기 32개 값이 있겠죠? 걔네들에 대해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서 노멀라이즈 하고, 노멀라이즈 된 놈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해요. 그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결과예요. 자, 그럼 감마 베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감마 베타를 트레이닝 파라미터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웨이트처럼 감마 베타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도 또 32개 나오겠죠? 여기도 32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감마 베타가 한 쌍으로 여기서도 감마 베타 만들고 여기서도 감마 베타 만들고 여기서도 감마 베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놓으면 그 레이어는 바로 이렇게 노드당 2개씩을 새롭게 트레이닝 해야 될 파라미터로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늘어난 셈이죠. 여기에 하는 그런 웨이트도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감마 베타도 다 트레이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어차피 상수를 더하잖아요. 근데 뉴럴넷 할 때 웨이트 매트리스 곱하기 여기에 있는 뭐 입력들 벡터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하잖아요. 이 바이어스도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어떤 여기가 G 펑션이나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G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통과를 할 텐데, 어차피 이 값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그때 베타가 어차피 더해지니까 굳이 얘를 트레이닝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트레이닝을 얘가 하니까, 바이어스 트레이닝을 여기서 해주니까 이 B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수식적으로는 액티베이션을 통과하는데 그 전에 배치 노멀을 할 거고, 근데 이제 B는 무시가 됐으니까 그냥 이 웨이티드 썸된 거, 그러니까 그 입력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통과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끝인데 생각해보면 이 미니 배치라는 게 트레이닝 할 때나 쓰이는 그런 존재잖아요. 미니 배치라는 존재가. 그러면 테스트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테스트를 32개씩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그 32개를 뭐 통과해서 그 32개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했는데, 그럼 테스트할 때는 어쩔 거냐? 하나씩 넣을 건데.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할 때는 그동안 구했던 그 평균들 있잖아요. 그동안 구했던 분산들이 있잖아요. 이 32개에 대해서 구한 것들. 뭐 예를 들어 3200개다. 총 데이터 개수가 3200개다. 근데 미니 배치가 32개다. 그러면은 100번의 평균을 계산했잖아요. 100번의 분산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테스트할 때는 걔네들을 쓰자. 거예요. 샘플 평균과 샘플 분산의 평균 값을 테스트할 때는 사용한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3200개면은 100개의 이 샘플 민이고 100개의 샘플 베리언스가 있어서 그 100개에 대해서 평균, 그 100개에 대해서 평균을 내립니다.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뭐다? 익스펙테이션을 취할 거다. 여기다가 평균의 평균인 거죠. 분산도 마찬가지. 분산의 평균인 겁니다. 테스트할 때는 요거를 쓴다라는 거, 요 자리에. 그 테스트 인풋 하나를 이렇게 딱 넣었을 때 그 값에다가 이렇게 빼고 나누는 것을 이 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감마 베타, 내가 이미 트레이닝해서 그거는 상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곱하고 또 그거를 더해서 yi로 내보내는 그 입력이 바로 이 입력이 되니까 새로운 입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통과하는 게 테스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미니 배치의 개수가 m 개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n-1분의 m을 곱해줘요. 테스트할 때는. 왜 그러냐면 여기 분산 구할 때는 이렇게 그냥 분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산식이죠. 요걸 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얘의 평균은 모분산으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샘플 분산의 평균은, 요 평균은 모분산이랑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고도 하는데 얘 익스펙테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진짜 시그마 모분산 트레이닝 데이터 뭐 총 10만 개인데 지금 32개 가지고 한 거잖아요. 3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의 평균은 진짜 그 10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가진 분산의 n분의 n-1배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조금.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n-1분의 m을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날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런 거는 여기서 그냥 애초에 n-1분의 1을 했으면은 이 짓 안 해도 됐었는데 그냥 트레이닝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왜 굳이 트레이닝 할 때는 n분의 1로 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하고 나중에 테스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를 굳이 사용을 하나.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샘플 분산은 이렇게 n-1분의 1 해갖고 구한다. 그냥 m으로 안 하고 하나를 빼서 나눠준다.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냥 그건 별게 아니고 이 에스티메이터가 바이어스가 안 생기도록 이런 바이어스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n-1로 하면은 이 익스펙테이션은 이게 n-1이 되면서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모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약간 보충 설명으로 이 익스펙테이션은 논문에서 무빙 에버리지를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냥 심플 무빙 에버리지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여러 개 더해갖고 그 여러 개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심플 무빙 에버리지고 뭐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걔는 과거의 것은 좀 까먹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취하는데 과거의 것은 웨이트를 좀 적게 주고 현재의 것은 웨이트를 좀 잘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거. 그래서 논문에는 그냥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써놨지만 아마도 이런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저도 좀 의문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200개인데 처음 32개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엉망진창이었을 거잖아요. 이 평균이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값들의 웨이트로 채워진 상태로 구한 랜덤 인풋의 평균이니까 그거 뭐 굳이 그것까지 갖다 쓰나? 트레이닝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3200개 중에서 뭐 마지막 3000부터 3200개까지를 가지고 했을 때 그때 계산된 평균을 가지고 평균을 내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웨이트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됐을 때 이런 감마 베타 이런 것들이 다 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만들어진 샘플 민을 좀 사용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가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32개에 대한 평균은 그냥 다 까먹은 거예요. 너무 옛날 거니까. 처음 32개 때 만들어진 샘플 평균은 거의 기여도가 없고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가장 마지막 트레이닝에 쓰인 미니 배치에 대한 샘플 평균이 가장 컨트리뷰션이 크도록 하는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쓰면. 아 뭐 그리고 논문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곱 그리고 입실론 이게 있는데 이 입실론이 있는 이유는 입실론이 0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식 그대로인데 입실론이 있는 이유는 얘가 혹시라도 0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뻥튀기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입실론 붙인 것 뿐입니다. CNN에서는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조금 달라져요. 왼쪽이 3x3x3 입력이고 필터는 2x2 근데 입력 채널에 맞춰야 되니까 2x2x3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필터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팡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팡 곱해서 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팡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팡 곱해서 더하고 그러면 2x2가 아웃풋이 되겠죠?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곱하고 더한 값을 미니 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2개만 32개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그냥 뉴런넷 같았으면 이렇게 곱하고 더한 뉴런에 대해서 감마 베타 하나 이렇게 감마 베타 둘 이렇게 감마 베타 셋 이렇게 감마 베타 넷 이렇게 총 4개 4쌍을 트레이닝 했었어야 됐는데 컨볼루전은 이렇게 곱하고 더한 웨이트랑 이렇게 곱하고 더한 웨이트랑 위치만 다르고 같은 웨이트를 쓰잖아요. 같은 필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같은 필터면은 같은 감마 베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샘플 민을 구할 때 요렇게 곱하고 더한 거를 32번 통과한 거 그것뿐만 아니고 요렇게 곱하고 더한 것도 32번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총 이렇게 위치별로 32번 통과한 것 그 전부 다에 대해서 민과 베리언스를 구해요. 즉 이 상황이라면 2x2x 1이 될 텐데 한 개 필터에 대해서요. 미니 배치 32개에다가 시프트 시키면서 곱했던 거 그 값들도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구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샘플들이다 라는 거죠. CNN이 아니었으면 32개만 가지고 구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P 곱하기 Q라고 한다면은 얘를 M이라고 놨을 때 M 곱하기 P 곱하기 Q 개의 샘플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민과 베리언스 구하면 되고 근데 컨버전 필터를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개다 필터가 그러면 출력에서 여기가 64가 되겠죠. 근데 같은 필터에 대해서만 같은 감마 베타니까 이 샘플의 개수는 변함이 없고 그때는 이제 감마 베타가 여러 개로 되는 겁니다. 64개 필터면은 64개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필터에 같은 감마 베타인데 필터가 64개니까 감마 베타의 페어도 64개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CN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고, 결국 핵심은 같은 필터에 대해서 같은 감마 베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미니 배치 사이즈뿐만 아니고 출력의 하이트 위스에 대한 값들도 샘플로 보겠다라는 거고, 필터가 여러 개면 거기에 맞춰서 감마 베타도 여러 개를 쓰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이게 동작 설명 끝인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뭐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뭐 노멀라이즈 해요. 좋아요. 그리고 뭐 감마 베타를 또 곱하고 더해서 그 감마 베타를 러닝한다. 뭐 신기하긴 한데, 생각해보면 빼고 나눈 다음에 다시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다시 자, 빼고 나눴어요. 근데 거기다가 곱하고 더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한 거지? 싶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되게끔 하는 거는 여기 웨이트들이나 이 바이오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여기가 x1, x2, x3다 했으면은 여기가 w1, w2, w3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입력값은 뭐예요? 자, 그리고 바이오스도 있겠죠, 원래는. 자, 여기다가 감마 곱하고 베타 더해요. 그러면 여기 쏙쏙 들어가. 그냥 감마만큼 웨이트가 뽕택이 되면 되고, 이 바이오스도 베타만큼 그냥 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핵심은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다시 뿌려줬다라는 게 포인트인 건데, 그게 왜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을 어떤 모래 알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미니 배치 32개를 통과하면 이 32개의 알갱이가 있는데, 이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퍼져 있겠죠? 그 값들이 이 32개가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걔네들을 노멀라이즈 했다는 건 일단 싹 모은 거죠. 어딜로?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도록 걔네들을 이렇게 쌓아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래를 싹 줍듯이. 어쨌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도록 분포를 바꾼 거죠. 이렇게 여기서.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시프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다시 뿌리는 거죠. 어떤 베타와 이게 감마에 맞게끔 표준 편차가 감마가 되도록 모아서 다시 뿌리는 거예요. 모아서 다시 뿌리는 거. 맞죠? 이해됐죠? 자, 1, 2, 3번에 이렇게 상 모으는 거. 이 가운데로 상 모았어, 일단. 근데 그 다음에 감마 베타로 감마는 얼마나 팍 퍼뜨릴지, 그리고 베타는 얼마나 여기까지 가져올지, 그래서 가져와서 팍 뿌리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직관을 가지고 이 G가 시그모이드일 때 이렇게 쥐고 퍼뜨리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이 없었으면은 그냥 뭐 여기에 값이 이렇게 있을 수 있었겠죠? 입력값이. 그 배치를 통과해보니까 입력값이 여기에 좀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미분이 어때요? 거의 0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미분 값이 낮은 놈들이 여기에 앞에 있으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라디언트가 0으로 수렴해서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베니싱 그라디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뿌려지는 애들을 싹 모아서 0으로 뿌려주라는 거예요. 0 근처로. 그러면은 어때요? 그때는 살아나잖아. 그라디언트가 살아나니까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어느 정도 완화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좋은 구역이면, 그러면 1, 2, 3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조건 그냥 0 근처로 이렇게 뿌려줘. 그냥 0 근처로 이렇게 예쁘게 0 근처,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이 되도록 뿌려줘. 근데 그러면 그렇게 했었어요. 논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 문제가 뭐더냐, 그냥 여기 사이만 떨어지니까 이거 그냥 시그모이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액티베이션이 리니어한 함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도 나타낼 수가 있어진 건데, 이렇게 선형적인 액티베이션이면은 뉴런 네트워크가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니어리티가 있는 곳은 여기쯤이고, 여기는 리니어리티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만 뿌리면은 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적절한데 어디다 뿌려야 될지를 그냥 트레이닝 하자 이거예요. 적절한데 어디에 얼마나 뿌릴지를, 얼마나 많이 퍼칠지를, 그거를 트레이닝 함으로써 적당히 뿌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쯤에 뿌려요. 그러면 논리니어리티도 있으면서 그라디언트가 0은 아니게, 그런 거죠. 혹은 뭐 여기다 쓱 뿌린다. 그러면 논리니어리티는 크고 뭐 어느 정도 미분 살리고.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없으면 막 이런 데 있을 놈들을 구하다가 퍼치는데, 무조건 0 주변으로 퍼치면은 또 안 좋으니까 적당히 어디 근처에 뿌릴지를 트레이닝하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근데 뉴럴 네트워크가 그라디언트가 작아진다 뭐 이거를 인식해서 이거를 어떻게 뿌릴지를 고민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로스가 작아지게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라디언트가 0에 가까우면은 그러지 않도록 하는 짓을 어떻게 뉴럴넷이 알아서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 감마 베타도 어쨌든 이니셜 값을 가질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얘는 1 근처의 값, 그러니까 초기값 있잖아요. 웨이트 초기값 있듯이 얘는 뭐 0을 초기값으로 줄 수는 없겠죠. 얘는 1 근처로 초기값을 주고 얘는 0 근처로 초기값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일단은 평균 0, 분산 1이 되는 곳으로 일단은 뿌려봐. 그 상태에서 로스가 작아지도록 이동시켜봐. 그러면 애들이, 이 모래아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여기 어디서 이렇게 살살살살 시프트하고 살살살살 퍼지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로 팍 뿌릴 일은 없겠죠. 이게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근처, 그러니까 약간 리니어리티를 살리는 상황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논리니어티를 많이 살리면서 로스를 줄이되 그라디언트가 여기까지는 가진 않겠죠. 여기까지 가야만 될 만한 상황은 잘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요쯤에서 찾아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왜? 0,1이 시작점이니까 여기서 조금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치는 정도와 시프트 되는 정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니까 막 엄청 내가 갑자기 100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한 스텝에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니셜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잡아줌으로써 얘네들한테 좀 적당히 여기 중심 근처에서 좀 답을 찾아라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이 있겠죠. 이 웨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웨이트들에 대해서 로스 함수를 그려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로컬 포인트가 있을 텐데 얘로 하여금 좋은 시작점을 줌으로써 또 좋은 미니멈을 찾아 나가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크면 어때요? 이 입력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좀 안 하는 게 맞고 이 입력에 대해서는 또 업데이트 안 하는 게 맞고 이 입력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좀 하는 게 맞고 이 그라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업데이트 많이 되니까 근데 얘는 처음에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이 가운데로 뿌려주니까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다들 누구는 업데이트 안 해야 되고 누구는 업데이트를 꽤 많이 해야 되는 그 정도가 편차가 심하지 않으니까 러닝 레이트를 그냥 소극적으로 작게 잡을 게 아니고 그냥 키워도 된다는 거예요. 배치 노말을 썼으면.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한 14배 더 빠르대요. 수렴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에큐러시가 있을 텐데 그거에 엄청나게 빠르게 수렴하더라고요. 옛날 거는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이게 한 여기가 뭐 14배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죠. 이 시간이 이게 시간이고 이게 에큐러시면은 이게 학습되는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갈수록 학습이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좀 완화를 했고 러닝 레이트를 좀 키워도 되고 뭐 드랍아웃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